그날 아침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 났습니다. 큰딸 영주는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둘째 수진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저만 슬쩍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했습니다. 나이 먹어도 그런 건 알겠더군요. 집안 공기가 미세하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입보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돈 벌어다 주고 참고 버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답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딸들 공부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괜한 소리 말고 앞만 보라고 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 안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자라면서 멀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용건만 말했습니다. 명절에 와도 오래 안 앉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나만 아버지랍시고 엄하게 굴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큰딸 영주가 더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칭찬을 거의 안 했습니다. 100점을 받아와도 더 잘하라 했습니다. 대학 붙었을 때도 웃지 않았습니다. 들뜨지 말고 더 버티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독한 말입니다. 둘째 수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칠 때였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툭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언니를 한번 보더군요. 영주도 저를 힐끗 봤습니다. 둘이 무슨 말을 맞춘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물도 못 넘기고 멈췄습니다. 설마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신이? 식탁을 치우는 소리도 낯설었습니다. 접시가 탁탁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괜히 싱크대만 닦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펴는 척했습니다. 글자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손끝만 자꾸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절 어려워한다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라기보다 감독관처럼 봤겠지요.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인 사람, 칭찬보다 지적이 먼저인 사람, 안아주기보다 등을 떠민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운동회에서 계주를 뛰다 넘어졌습니다. 애가 울먹이며 절 봤습니다. 그때 저는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끝까지 뛰라고 손짓했습니다. 애는 절 보며 이를 악물더군요. 끝까지 뛰긴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방문 틈으로 훌쩍훌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못 들어간 척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약하면 집이 무너진다. 그 말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집을 세운 게 아니라 얼게 만든 거지요. 둘째 수지는 더 여렸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날 손을 흔들더군요. 아빠, 나 봐 하고 입모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 전화 받느라 못 봤습니다. 아니, 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보면서도 넘겼습니다. 돈 버는 게 더 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수진 얼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화나던 표정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저를 멀리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저니까요. 그날 오전 내내 딸들은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웅성웅성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 제 이름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오늘 날 원망하려는 걸까요? 신삼. 점심때쯤 큰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물컵만 만졌습니다. 영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일찍 나가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동네 공원에 나갑니다. 오래 앉아 사람들 바둑 두는 걸 봅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더 어색하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나가지 말라더군요. 왜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꼭 계세요. 애가 웃으면서 말했는데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쩐지 결심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집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혹시 요양원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사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혹은 그동안 쌓인 말을 꺼내려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찔리는 게 있으면 먼저 겁을 먹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아버지였습니다. 딸들에게 준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큰딸 결혼식 날도 그랬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딸 손을 잡고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서도 흐트러지지 마라. 참 미련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영주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쁜 날에도 저는 돌처럼 굴었습니다. 둘째가 첫 월급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같이 고기 드시러 가요. 그랬는데 저는 돈 아껴라 했습니다. 그 아이 손에 들린 봉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삐뚤게 접힌 월급 봉투였습니다. 축하 한마디면 됐을 텐데요. 저는 그런 쉬운 것도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봉투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났습니다. 수진이 작은 상자를 숨기듯 들고 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설마 오늘 제 앞에서 뭘 꺼내려는 걸까요? 신사. 해가 조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셔츠를 꺼내 왔습니다. 평소 잘 안 입는 밝은 셔츠였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어요. 그러더군요.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이 죄진 것 없는데도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날이 그랬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묻자 아내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도 어딘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잠갔습니다. 손끝이 자꾸 헛돌았습니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린 겁니다. 그때 문득 몇 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큰딸 영주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괴롭힌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세상 다 그런 거라 했습니다. 도망치면 어디 가도 똑같다 했습니다. 영주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꽉 물더군요. 며칠 뒤 애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버텨야 산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때 내가 딸이 아니라 군인을 본 거지요. 둘째 수진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몸이 아프다는데도 엄살 부리지 말라 했습니다. 산후조리라는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때 수진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강하길 바라시죠? 그 말이 칼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들 제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지킨 게 아니라 눌러놓은 셈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수진이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영주도 급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저녁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온 걸까요? 신호.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큰딸 영주의 딸, 제 외손녀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입니다. 저는 순간 더 굳어졌습니다. 애까지 왜 부른 건가 싶었습니다. 외손녀는 제 앞에 와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먼저 보세요. 맑은 목소리였는데 제 귀엔 무겁게 꽂혔습니다. 저는 쉽게 손을 못 뻗었습니다. 영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수진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 들렸습니다. 저는 겨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글씨를 보니 외손녀 손글씨였습니다. 맨 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 한 줄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역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손녀까지 그렇게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손등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읽으셔야 해요. 그 말에 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목 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다음 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리고 가장 오래 참고 산 사람.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잘못됐나 싶어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 코끝을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종이 아래쪽엔 더 많은 글이 있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체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16. 저는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종이 끝에 걸렸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습니다. 다음 문장은 더 뜻밖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섭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비겁하지 않았다니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마다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섭지만 남 탓은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잘못은 혼자 안고 사신다고요. 제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영주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절 그렇게 봤다고요. 글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울었을 때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지요. 아무 말 안 하시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만 주셨지요. 괜찮다, 그런 말도 안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저는 덜 무서웠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외손녀가 친구 일로 상처받고 학교 앞에서 혼자 울던 날이었습니다. 영주가 급히 전화를 해서 제가 먼저 데리러 갔습니다. 차 안에서 애가 울먹였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우유만 사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요. 그런데 손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덮지도 못했습니다. 눈가가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더 놀라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 한 줄엔 무슨 말이 적혀 있었겠습니까? 신칠. 마지막 장 첫 줄은 이랬습니다. 엄마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존경이요? 저를요? 저는 평생 딸들이 절 두려워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고 믿었습니다. 나쁜 아버지로 기억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존경이라니요. 제가 종이를 내려놓자 영주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제 옆으로 바짝 왔습니다. 저는 입술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정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울었던 날도 많았어요. 그 말에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영주는 곧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늘 알았어요. 아버지는 거짓으로 사신 적이 없어요. 남 앞에서 비굴한 적도 없었어요. 가난해도 허세 안 부리셨고 힘들어도 남 탓 안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손등 위로 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애 낳고 힘들 때 엄마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은 못 산다고. 버티는 힘이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그 말에 더 못 버텼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르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만 떠올렸습니다. 칭찬 못한 것, 안아주지 못한 것, 따뜻한 말 아낀 것, 그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죄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제 서툰 말이 아니라 제 등이 꺾이지 않은 걸 봤다더군요. 제 손에 굳은 살을 봤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그때 제게 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팔. 영주가 제 무릎 쪽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닳고 벗겨진 손목 시계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가 젊을 때 차던 시계였습니다. 공사장 다니며 차던 시계. 비 맞고 흙 묻어도 끝까지 고쳐 쓰던 시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러자 수진이 웃다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저희가 어릴 때 몰래 숨겼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자 영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 시계 푸는 소리만 나면 집안이 조용해졌거든요. 딸들은 그 소리를 무서워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소리가 달리 들렸어요. 아버지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였어요. 철커덕, 철커덕. 그 소리가 저희를 키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말이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제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당신 애들이 늘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표현은 서툴러도 뒤로 숨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자꾸 끊겼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그날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영주와 수진도 같이 울었습니다. 방 안에 훌쩍훌쩍 소리가 찼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서야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꺼낸 첫 마디는 딸들이 전혀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친구.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목이 탁 막혔습니다. 평생 쉬운 말인 줄 알았는데 그날 제일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영주가 바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소리로 이었습니다. 존경까지는 받으면 안 된다. 나는 너무 많이 놓쳤다. 너희가 울 때 못 갔고 기쁠 때도 같이 못 웃었다. 그건 변명 못한다. 하지만 영주가 곧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건 사과만이 아니에요. 저는 놀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손을 제 무릎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같이 밥 드시고 같이 웃으시면 돼요. 아버지답게 어려운 말 말고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날 처음 웃었습니다. 아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영주가 가방에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딸들이 몰래 준비했더군요. 첫 장엔 젊은 시절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째 장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그 사진마다 작은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이날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하고 오셨다. 이날도 아버지는 우리 학원비를 먼저 냈다. 이날도 아버지는 자기 옷은 안 사고 우리 운동화부터 샀다. 그 메모를 하나씩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깨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딸들은 제가 한 말보다 제가 버틴 시간을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사진첩 맨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남은 삶까지 바꿔놨습니다. 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신십.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편하게 웃으셨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보자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이 바란 건 돈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웃는 아버지, 그거 하나였던 겁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딸들 손을 한 사람씩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제 손을 딸들이 꼭 잡아주더군요. 그 작은 손들이 예전엔 제 손을 무서워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별말 아닌데도 딸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며칠 뒤엔 제가 먼저 수진네 집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영주에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애썼다, 참 잘 컸다. 그 말을 하니 제 귀가 다 뜨거워졌습니다. 영주는 한참 말이 없더니 아버지, 그 말 제가 50 넘어서 듣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화나던지 저는 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이제 와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못하는 건 아니더군요. 굳은 입도 열리고 굳은 마음도 풀리더군요. 저는 이제 압니다. 딸들은 저를 완벽한 아버지로 기억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툴고 무뚝뚝했지만 끝내 도망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만 나를 나쁜 아버지라 여겼는데 딸들은 실은 절 존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주 오래 펑펑 울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 못한 말 하나 품고 있습니까?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